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시간인데요. 직장인들의 고충을 처리해줄 처리반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조합이 되신 건 되게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두 분의 그 그림체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네, 늦었네요. 늦으셨어요.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약간 연애 프로그램처럼 두 분의 첫인상이 어떤지 첫인상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서재웅 노무사님이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송진환 노무사님 어떠신가요, 첫인상? 저 오늘 오기 전에 좀 인터넷 좀 찾아봤는데 서치를.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공부. 왜요?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되게 똑똑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네, 똑똑해 보이시고. 똑똑해 보이시고. 네. 똑똑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중요해요. 학벌 약간. 제가 학벌 지상주의.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와는 친해질 수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진환 노무사님을 보셨을 때 서재웅 노무사님 첫인상 어떠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오픈 채팅에 같이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그 후배분이시겠거니 사실 했어요.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또 같이 오늘 영광에 같이 또 하게 되니까 찾아뵀는데 네. 당연히 이제 그 후배분이시구나 해서 이제 워낙 이제 젊어 보이셔가지고요. 좀 만만하게 보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또 우리 노무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진짜요? 네, 또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셔서 감사하기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같이 오늘 방송을 하게 네. 되셨는데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이 2024년 최저임금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고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가 무려 110일로 지난 2016년에 108일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 최장 기간에 네. 이제 그 결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요. 380원만 올라도 1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웠기 때문에 네. 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역대 최장 기간을 갈아치웠고 그렇다면 내년 최저임금 얼마가 됐나요? 네, 9,860원으로 결정됐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보다 240원, 2.5% 정도 오른 건데 이걸 이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 정도 나옵니다. 네, 9,860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자,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왜 정부에서 이렇게 딱 정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경제 주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입니다. 근데 이제 가계와 기업을 우리가 입장을 나눠보면 사실은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상반되기도 하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그냥 결정 권리를 주면은 사실은 어떤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되기가 어렵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국민의 삶의 질과 그리고 경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은 국가에서 관여하여서 국가에서 이제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서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서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호를 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최저임금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이 됐을까요? 네. 근로기준법 53년도에 생기면서 그때 최저임금에 관한 근거는 명시가 되었었는데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었고 86년도에 최저임금법이 공포되고 88년도에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됐는데 이 당시에도 다 적용됐던 거는 아니고 저도 찾아보니까 10인 이상 제조업부터 좀 적용이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시급이 460원 정도였고 1,000원이 넘은 게 93년도, 2007년도에 한 3,480원 되고 4,000원 넘은 게 2009년. 생각보다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그래도 한 5에서 7% 정도 오르다가 기억 다들 하시겠지만 지지난 대선이죠 벌써. 그때는 이제 공약
중에 제일 핫했던 게 최저임금 10,000원. 10,000원. 이어가지고 진짜 대통령 바뀌자마자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당시 16%, 17%이 정도 올랐는데 결국엔 아직도 10,000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직도 10,000원이 안 됐죠. 보니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쯤이 4,500원에서 5,000원 이 사이였거든요. 5,000원 주면 많이 주는 곳이다. 혹시 쌤들은 얼마로 최저임금을? 생각보다 아르바이트 좀 늦게 시작하셨네요. 제가 나이가 어려요, 그래도.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아르바이트를 되게 일찍 시작했. 제가 2003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가지고 그때 대학생이셨어요? 네네. 정말 네네. 동안이시군요. 동안이시죠? 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근데 시급을 지금 생각해보면 시급 자체로만 보면 되게 많이 받았던 게 시급이 4,000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2003년도에. 받으셨어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많은 게 아니었던 게 당시에 제가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았을 리가 없고 저녁에 일했는데 뭐 야간 수당 뭐 이런 거를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걸 생각해보면 거의 최저임금 당시 수준 아니었을까 싶긴 했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4,000원 받는다 그러면 되게 많이 받는다 그랬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노무사 되고 나서 알았어요. 무슨 알바를 하셨을까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네네. 강남역에 강남역에. 당시에 지금도 좀 많긴 한 당시에 거의 최초로 수제 맥주집이 있었거든요. 오, 가게도 엄청 컸고 핫했겠어요. 그래서 맨날 술만 먹었습니다. 술만 드셨어요? 네, 맨날 많이 먹었습니다. 맥주 몇 잔까지 드셨어요? 그냥 뭐 시간 나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드시는 거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요게 근데 뭐 별 얘기를 다 아는데 거기가 잔이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그 잔을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깨가지고 사실 어머. 그렇게 많이는 못 들게 했어요. 아. 잔이 되게 불안정한 구조로 돼 있었어가지고 또 예쁜 것들이 또 네, 그래요. 네, 네. 오. 그런 일이 또 있었죠. 맥주를 잘 따르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이 따로 있으신가요? 있죠. 한번 나중에 제가 나중에 한번 네. 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지관 노무사님은 네. 최저임금 얼마로 기억하세요, 처음에? 저는 3,000원 초반 정도. 3,000원 초반이요? 네, 그때 저는 이제 2005년에 시작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2,000원 후반에서 3,000원 초반 올라서 되게 기뻐했던 네네. 앞자리가 바뀌면 그래도 기분이 네,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사실 그때는 이제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4대 보험에 대한 신고라든지 없죠, 뭐 주휴수당 없죠. 이런 거 없었어요. 네. 또 당연히 그냥 아르바이트 현금으로 받는지 알았고 맞아요. 그 당시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없었고 네, 그때는 3,000 정도도 3,000만 원이면 받으셨는데요? 네, 3,000원 이게 3,000원이라고 하니까 잘 안 하던데 맞죠? 네, 요즘에 네, 최저임금도 9,000원대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래도 하면은 빅파이가 그때 50원, 빅파이가요? 빅파이 그 다음에 초코파이 100원, 몽쉘은 150원인가 그래요. 더 비싸죠. 그래서 항상 고뇌가 많았어요. 제가 그럼 좋아했거든요. 아. 그 빅파이를 2개 먹을 것인가? 아니 제가 몽쉘 제일 좋아하는데 네. 몽쉘 하면은 빅파이 3개 값이잖아요. 네. 얘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 지금도 항상 헷갈리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도 좀 지르자는 주의였어가지고 몽쉘. 몽쉘 하나 먹고 좀. 너무 부자셨다. 근데 몽쉘이 무리하셨다. 좀 너무 아쉬운 게 그 네. 몽쉘이 그때보다 조금해요 지금. 크기가요? 몽쉘 하나에 거의 500원 할 건데 지금 맞아요. 몽쉘이 너무 조금해요. 한 입에 그때 안 들어갔거든요. 어렸을 때인데. 몸이 커지셔서 그리고 또 있는데 손도 아니 근데 지금 3개를 넣을 수 있으니까. 입에요? 한 번에요? 3개 넣을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저희가 맥주집을 가서 서재웅 노무사님 맥주를 따라주시고 네. 우리 송지현 아유, 노무사님 그럼요. 몽쉘 3개를 보여주세요. 공짜로 너무. 사주시나요? 몽쉘이요? 네. 한 박스 사드릴게요. 이거 사주면 다 먹죠. 몽쉘 통통 괜찮으세요? 몽쉘 통통 초코맛 말고 그럼 어떤? 기본 맛으로. 네. 기본이 초코맛 아니에요? 아니요, 그 달라요? 이제 다크 초콜릿 말고 일반 크림으로 주시면 잘 먹습니다. 약간 근데- 몽쉘 PPL 아니에요? 이 그러니까 정도면? 어지럽네요. 그럼 그때 네. 한 3,000원대 받으셨고,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대 최장 기간 110일이나 걸려서 결정이 됐는데 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겠죠? 네, 우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8월 5일까지 결정을 하고 또 결정되는 기준도 궁금해요. 네. 이 결정 기준이 최저임금법 4조에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 업종이나 뭐 인원 규모, 뭐 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기준은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서도 이 금액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가 최저임금이라는 게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좀 어떤 최저 이상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설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임금 불평등이 좀 심화되고 그런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상실하게 만드는 좀 부작용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때문에 부작용까지 생긴다고 하셨고요. 또 송진원 노무사님도 어떤 논란들이 많이 들리나요? 저는 최저임금을 사실 최저임금이 꼭 청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네. 청년들이 대부분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양극화라는 거 절대 빼놓을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뉴스 기사가 보면 양극화예요. 최저임금 결정 떠들썩하지만 또 하나 떠들썩한 뉴스는 뭐 대기업에서 뭐 이렇게 성과급이 몇 천만 원 맞아요. 해서 연봉이 이제 대기업들은 1억 5천이 넘는다. 네. 이런 얘기들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은 단순히 그 최저임금을 정하는 걸 넘어서 우리 양극화의 지표라거나 청년분들이 우리 경제에 좀 요구하는 그런 최소한의 목소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2024년에도 이 최저임금 10,000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 이 최저임금에서 1.4%만 올라도 2025년에는 10,000원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뭐 벌써 그게 그러면 이제 2025년이겠죠? 그렇죠. 2025년에는 무조건 10,000원은 넘을 것 같고 될 사실 것 저는 올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안 넘기는 거 보고 그랬구나 하면서 넘긴 했지만 25년에는 무조건 넘길 거는 같아요. 근데 아마 25년도에 넘기면서 그냥 10,000원이 그냥 넘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업종별 차등이든 지역별 차등이든 뭔가는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뭔가 하나 생길 것 예. 같다. 송진원 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번에 사실 좀 실망스러운 우리 청년들이나 노동자 측을 대변해 보자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수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실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맞죠? 맞아요.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또 뭐 청년 실업률 훨씬 높아졌고 그리고 뭐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고 그럼에도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것에 좀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송진원 노무사님이 이제 노동자 측을 좀 대표를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으로 1시간 일해서 순댓국을 못 사 먹거든요. 국밥을 못 사 먹거든요. 비싼 데 가시는 것 같은데. 네? 9,000원 넘지 않나요, 요즘에? 특으로 먹으면? 아, 많이 드시나 봐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네.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나비 효과들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아, 네. 뭐 이런 보고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나왔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최소 3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일자리 없어질 거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사실 굳이 이런 보고서가 아니어도 다들 이제 주변에서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무인 점포라든지 맞아요. 뭐 키오스크라든지 뭐 맞아요. 서빙 로봇 이런 것들 너무 많고 또 생각해 보면 이 최저임금 인상이 진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없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주유소 가시면 요새 슬프요. 넣어주는 데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넣어주는 데는 무조건 몇백 원 더 비싼 맞아요. 데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주유소 사장님들이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최저임금 이렇게 오르면 몇 년 아마 그때 시점에는 10,000원 무조건 몇 년 안에 된다 이런 생각까지 염두에 두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업종들로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보면 뭐 무인 점포도 많고 키오스크도 많고 심지어는 로봇이 이제 서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가져다 주는. 자, 그렇다면 송진원 노무사님은 어떤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사용자 측을 고려했을 때 네. 그래도 고려를 해보자면 네. 사실 이 인건비가 너무 증가하다 보면 네. 기업에서 그런 AI라든지 자동 기계 도입이 더 활발하게 돼서 고용이 전체적으로 더 축소되는 효과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최저임금은 거의 최고임금이라고 봐야 돼요.
최저임금 이상을 주려고 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거의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지켜야 될 또는 뭐 경력 단절된 분들 또는 중장년 분들이 받게 되는 거의 최저임금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은 사실 최저임금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다른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의 갑질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좀 깊숙하게 있는 그 원하청 관계, 협력 관계, 그리고 임대료 엄청 높죠. 그리고 뭐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무조건 어떤 이걸 통해서 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연결하는 것들은 조금 무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최저임금이 시급 이외에 또 다른 의미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령에서 뭐 최저임금에 따른다, 뭐 최저임금에 준해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한 28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실업급여, 그리고 혹은 뭐 출산하고 나서 뭐 출산휴가 급여의 뭐 하한액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연동이 되고, 그거 이외에도 뭐 사회보장급여나 고용촉진지원금 같은 다양한 그 사회에서 지급되는 급여들이 최저임금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하한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조금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지원금에도 되게 영향을 네네. 많이 미치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최저임금이 또 어느 수준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그 주유국 2023년의 최저임금 현황에 따르면 사실 우리나라는 뭐 룩셈부르크, 호주,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수준 순으로 사실 최저임금이 그렇게 뭐 낮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한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전체적인 일자리의 대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우리나라가 사실 행복의 지표로 봤을 때 네. 행복도가 상당히 낮은 나라거든요. 맞아요.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가 없을 정도로 네. 뭐 자살률이라든지 과로사라든지. 근데 지금 최저임금이 높은 곳들이 보면 대부분 그래도 많은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룩셈부르크, 뭐 호주, 독일 같은 나라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OECD 나라라든지 주요국의 현황을 보면 뭐 높은 수치라고 보지만 사회적인 맥락을 같이 고민했을 때는 사실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더 높아져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서재영 노무사님이 봤을 때는 해외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수준인 것 같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국가별로 어떤 게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이런 범위가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거를 기준으로 비교하냐에 따라서 순위가 조금 더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순위를 높게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평균 임금으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3위 정도 높네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또 이제 저희 우리나라 국민의 중위임금을 또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8위. 사실 8위도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니죠. OECD가 30개 정도 국가가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나라가 일단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가 뭐 10위권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는 혹은 조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서재영 노무사님이 보셨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보니까 8위, OECD 중에 8위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더 오를 필요가 있다 느끼시나요? 네, 저는 그럼에도 느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를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거의 다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최저임금이 단순 최저임금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거의 연봉이 1억대 이상 갈 확률이 매우 적어요. 네. 그 사다리가 없단 말이죠. 이미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 된 청년들은 사실은 거의 대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탑클래스 기업들에 가기 어려운 양극화의 끝단에 좀 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저임금을 우리 청년분들이 힘든 게 지금 최저임금 받아도 괜찮죠. 네. 뭐 9,000원이건 7,000원이건 상관이 없는데 최저임금에 이제 처해 있는 청년들이 이게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미래라도 없으면 현재라도 더 줘야 되는데 뭐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청년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들이 없는 상황에서 네.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게 유지되는 것은 매우 청년들 입장에서 아쉽다라고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 얘기도 해주셨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를 보면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이가 나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미국을 포함해서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 뭐 미국, 일본, 뭐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차등 지급하고 있고 네.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처럼 생각보다 차등 지급하는 나라들이 꽤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이 넓지는 않아서 그쵸. 지역별로 차등은 저는 조금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업종별 차등이 조금 그래도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그나마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업종별 차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송진원 노무사님이 보셨을 땐 지역별로 차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이제 차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오. 이번에 사실 역대급 110일 동안 걸린 이유도요. 네. 사실 최저임금의 어떤 기준점이라기보다 네. 이 어떻게 차별점을 줄 것인가 차등을 그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지금 많이 깊었거든요. 3분의 1이나 2일 이상의 논의 시간이 그 차등을 어떻게 둘 건지에 대해서 이 논의가 많이 오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그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최저임금만 얼마다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논의에 진척이 됐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차등의 이유가 본질적으로는 양극화 해소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얘기도 없이 최저임금만 딱 하니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제 어떤 차등에 대해서 지금 올해 처음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몇 년째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혀 거기에 대해 진척이 없던 부분들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뭐 지역별로는 사실 조금 이렇게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그렇죠. 있다고 보고 그래도 뭐 산업별 네. 또는 기업의 규모별 정도는 도입이 돼야 양극화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용자 측, 노동자 측 모두 그거는 조금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혹시 요즘도 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제 노무사 초창기에는 수도권에서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사실 수도권에서는 진짜 본 적은 저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공인노무사에 통해서 이런 청소년분들의 뭐 이런 임금 체불이라든지 최저임금이나 뭐 노동인권에 대해서 좀 지원해주고 이런 단체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방의 경우에는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최저임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수도권에서도 최저임금은 다 주지만 주휴수당 안 주는 경우는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그것까지 최저임금의 범위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엔 최저임금 위반인 거죠. 그것도. 근데 이제 지방은 아예 대놓고 뭐 지금 우리 뭐 9,620원인데 뭐 7,000원, 8,000원으로 뭐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는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사실 이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도 저희한테 이렇게 뇌리에 박힌 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저 알바할 때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송진원 노무사님이 보셨을 때도 뭐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이 좀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은 이미 사실 찾아보면 다 나오고 우리 청년분들이나 심지어 뭐 고등학생 분들도 찾아보면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아니 없어 보여요. 우리나라 노동법은 형사처벌법이거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용주가 바로 이제 뭐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이 요즘에는 인식률이 많이 높아져서 최저임금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뭐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지키다 보니까 그 수준에 대한 것들이 훨씬 중요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징역형 그리고 벌금형까지도 네. 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오늘 취업 어때 직고처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세 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서재웅 노무사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걸 조금 요약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은 지역이나 업종 혹은 규모별로 좀 차등을 두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좀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지금 저희가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휴수당은 폐지를 할 때 논의 혹은 폐지를 하거나 폐지 논의가 될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송동무사님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최저임금 격차 해소의 가장 중요한 수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저임금 곧 청년임금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곧 최고임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직고처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